전체적으로 꼭 그렇다라고 해서 네. 미국 시장으로 몰린다라는 것보다도 네. 미국 같은 경우 국채를 사놓는 경우 물론 이제 지금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직까지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내년에 침체가 왔었을 때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가장 회복이 빠를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는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경기를 받칠 만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네. 요게 또 다른 이름이 재정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없는 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고 보고 다만 가장 나중에 이후에 회복세가 어디가 빠를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아픈 거 아닙니까? 네. 아픈 걸 보면 미국이 제일 덜 아프죠. 고용 지표가 좋다거나 여러 소비 지표 또 최근에 했던 ISM 서비스업 지표도 아직까지 견조한 걸 보면 어쨌든 다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제일 덜 아픈 거죠. 사람도 그렇지만 많이 아프면 회복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덜 아프면 회복이 빨라지는 것처럼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인플레 감축법 이번에 통과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돈을 쏟아 붓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게 향후 미국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거나 혹은 덜 나빠지게 만드는 데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IRA는 미국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쓰입니다. 투자 촉진 법안으로 쓰입니다. 투자 촉진 네. 법안이요. 잘 보시면 이 IRA라는 인플레이션 이 관련 감축 법안이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에너지 전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는 맞지만 재밌는 게 에너지 전환이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쪽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데 잘 보시면 전기차 쪽에 포커싱이 많이 가 있죠. 네. 전기차에 대한 보증을 많이 주는 거. 전기차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전기를 쓰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서 연설을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투자 촉진 법안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내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팔고 싶으면 빨리 공장 지어. 그리고 왜 시한을 못 박았냐면 빨리 그러면 안 되면 공장 지으면 되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첫 번째는 투자라는 표현이 붙었고 두 번째는 촉진이라는 표현이 붙었죠. 그럼 일단은 내년부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치더라도 상당 부분 이 투자가 진행되면서 완충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는 건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완충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는 제일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면 바야흐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보다 빠르고 더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면서 그것도 관련 시장이 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그냥 법안 자체를 놓고 볼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재정 정책입니다. 어쨌든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두 번째는 이 재정 정책인데 목적 자체가 투자 촉진 법안입니다. 미국에서 공식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를 촉진해서 한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경기를 완충하는 것 이외에 향후에 경기의 어떤 그 성장 동력도 이쪽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도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풀면 혹시 인플레이션을 더 심하게 만들 그런 우려는 없나요?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재정 정책이라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땡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법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이쪽에다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세금을 걷고 이 걷어들인 세금 가지고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있지 않고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주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거냐면 돈을 뺏기는 쪽은 규제가 되는 거고요. 돈을 받는 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용에 따라서도 지금 시장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보시면
뺏기는 쪽과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뺏기는 건 아니지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근데 자동차 쪽은 지금도 주가가 좋죠. 오늘도 아마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흐름들을 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제 그런 주도주 입장에서 이제 수혜인데 지금 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듯이 이제 공장 짓는 시점이 이 완성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나 외교 당국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FTA, WTO는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FTA는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잘 순조롭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안 될 것 안 될 것 같고요.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의 명칭이 우리가 투자 촉진법입니다. 촉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니네들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내가 그린 에너지 또는 전기차 시장 키우겠어라고 얘기하면 사실 조지아 공장도 그렇게 착공 시점이 우리가 알고는 완성까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텐데 이것도 못 기다릴 정도라고 하면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법 자체가 촉진 법안이에요. 네. 촉진인데 우리만 봐줄 거다라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대 기아차 또는 글로벌에는 모든 자동차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짓는 것. 어떻게 시기를 앞당기는가. 미국은 그게 목적일 거고요. 당연히 이 목적들이 달성되면 자동차 공장이 지어지는 거니까 자동차 공장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이긴 하지만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연관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그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창출되는 고용들은 대부분 블루칼라일 거고요. 이 블루칼라들이 많이 창출이 되면 미국에서 중산층이 되게 두터워집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글로벌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는 양극화거든요. 그리고 이 양극화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각으로 볼 때 원인이 뭐냐 보면 너무 초저금리에 따른 뭐 집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중산층을 육성을 해서 우리가 알고는 뭐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도 중간에 이게 있어야 연결고리도 있을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죠. 미국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제조업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마중물이 되는 법안이 이 IRA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또는 다른 이름으로 투자 촉진 법안이 되는 거고요. 이 투자 촉진 법안과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미중 갈등을 자꾸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들이 자꾸 미국으로 들어오겠죠. 불안하니까 내가 중국에 있으면 힘들 것 같아라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들 정책을 가지고 제조업 부활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하게 이렇게 촉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제조업 부흥과 투자 촉진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미국 경제가 곧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급박함이 담겨 있는 건가요? 경기 침체 예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견이? 일정 부분 침체가 와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 부분 감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런 법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이 현재 취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으로 미국이 지속 성장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산업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서비스업이라든가 플랫폼과 관련된 또 금융 요 세 업종의 포지션 너무 큽니다.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우리 뭐 7, 80년도에만 해도 미국은 제조업 국가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제조업 비중이 10%, 11%인가 10%까지 내려와 있어서 거의 역사적 최저 수준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금융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비중이 낮다 보니까 이 비중을 일정 부분 조금 올려서 산업 간의 균형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그 일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려면 현재는 서비스업이나 금융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동시에 제조업 비중 올리는 모습들이 보이겠죠. 이러면서 미국의 체질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 간의 균형도 있지만 지금 보면 옛날에는 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계만 할게 제조는 맞습니다. 뭐 한국 예. 이렇게 이래도 충분히 굴러가고 세계화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가장 효율적인 그런 가격 메커니즘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부분이 끝나다 보니 자 우리 안에 다 생산 설비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네. 생각도 굉장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칩4 동맹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뭐 미국에는 아무래도 설계만 하는 팹리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제조도 미국에서 했으면 하는 거고 또 중국과의 갈등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생산 설비들이 전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 한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국의 산업도 다 전반적으로 이게 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일정 부분 미국에서 반도체 수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제조업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제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첨단 제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는 뭐 전기 전기차. 자동차 같은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미국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고 조금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 것들은 멕시코라든가 카나다 쪽으로 또 아예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 것들은 여전히 동남아 국가 그걸 이제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서 이건 너네들이 만들고 그죠? 그리고 조금 가격 경쟁이 약간 필요한 건 니어 쇼어링이라 해서 미국 주변에서 만들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아예 미국에서 만들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어. 이게 미국의 제조업의 가장 큰 핵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